집합금지나 거리두기가 풀리고 나면서 그 전에는 영업을 제대로 못했던 곳이 다시 좀 수요가 발생하는 곳이 있거든요. 다시 붐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한다고 하면 아직 기회는 있다. 자, 4.8% 물가 상승 13년 만에 거의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그냥 왜 상승이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야외 체육 수업, 결혼식, 승강장 이런 데서도 다 마스크를 벗는다고 합니다. 원래 코로나 이전에 마스크를 생산하던 업체가 137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16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를 벗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써도 되니까 일회용 마스크가 많이 비축될 수밖에 없겠죠. 소비가 없어지니까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가 대부분 문을 닫을 거고, 그리고 마스크를 만드는 기계? 그것도 뭐 헐값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마스크 업체 다 망했다, 시류를 읽고 다른 걸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바뀔지. 그렇죠. 사실 유행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미 미국에서는 먼저 마스크를 벗었잖아요. 빨리빨리 움직였던 사람들은 그때 해야 되는데 너무 뒤에 후발주자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쫓아가는 투자는 위험해요. 그거는 부동산이든 사업이든 주식이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렸을 때 딱 치고 나오면은 가장 베스트인, 그건 투자의 원칙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거의 해소가 된 거잖아요. 집합금지나 거리두기가 풀리고 나면서 그 전에는 영업을 제대로 못했던 곳이 다시 좀 수요가 발생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단체 모임이 생기니까 그런 단체 모임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계속 괜찮아질 전망입니다. 그래서 원래 단체 펜션도 망했거든요. 2년이란 기간은 버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따로 자기가 여유 자금이 있거나 아니면 현금 흐름이 있지 않은 이상은 2년 안에 거의 접었던 곳이 많기 때문에, 특히 펜션, 예식장, 뷔페 많은 활동이 있었던 곳은 접고 오히려 지금 살아남은 곳은 거의 예약이 만실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코로나 이후에 어떤 업종들이 될지 한번 댓글로도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업종이 좀 괜찮을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6월부터 거의 전면 다 풀렸어요. 실내 체육시설도. 그래서 문 닫았던 체육시설도 많이 있지만 그동안에 좀 위축되었던 축구장, 수영장, 농구장 이런 시설도 다시 좀 괜찮아지는. 강남에 있는 예식장도 폐업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예식과 파티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그런 공간도 좀 괜찮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쟁이 있냐 없냐거든요. 최대의 적은 경쟁자니까 지금 경쟁자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예요. 다시 붐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한다고 하면 그런 곳에 또 변화를 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댓글에 노래방, 1인 찜질방, 옷가게, 호프집, 대형 술집도 문 많이 닫았어요. 목욕탕도 없어졌잖아요.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이런 게 위기가 기회라고 하는 부분이 버티는 사람, 존버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또 어느 업종이든지 정답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틴 그런 곳은 다시 독점적으로 아니면 거의 경쟁이 덜한 조건에서 호황을 좀 맞이할 것 같습니다. 기사도 한번 저희가 점검해 보면요, 코로나 때문에 홈쿡에 의외로 노량진이랑 가락동은 인기였대요. 노량진의 수산시장이랑 주거 중심 상권들은 또 인기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매출 감소한 곳을 보면 외식업, 패션, 뷰티, 교육 업종이에요. 근데 또 역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이 업종들이 뜰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반대로 되는 거죠. 이제 수산시장에서 사다 먹지 않고 오히려 매장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거의 화장 안 하고 다녔었잖아요. 또 반대로 그동안 안 했으니까 지금 화장품 업계, 뭐 립스틱 이런 곳은 호황이라고 합니다. 이거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다시 뭔가를 씌워야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홍대 상권에는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립스틱을 사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립스틱을 또 사야 되잖아요. 눈화장만 하면 됐었는데. 눈화장만? 그쵸, 여기만. 그리고 색조 화장도 많이 늘고 있고요. 저는 또 마스크를 벗으니까 보톡스나 성형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성형외과도 조금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택근무가 이제 거의 없어질 거라서 구두나 립스틱, 정장, 하이힐이 많이 팔린대요. 그리고 배달 음식도 지금 시켜먹는 비율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물론 이 문화가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달업체, 뭐 공유 주방 이런 곳도 유행을 타는 업종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요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데,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 아니면 내가 관심 있는 사업이 계속해서 수요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잠깐 일시적인 거냐,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큰 실패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제 마스크 벗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네. 이미 또 화장품주가 많이 떴거든요. 네네. 그리고 마스크를 벗으니까 가글 제품 이런 것도 많이 산다고 해요. 그래서 뭐 생활 관련 그런 주들도 많이 떴습니다. 마스크 썼다고 양치를 안 했었나? 그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마스크 썼을 때는 네. 그래 좀 가려지는데 대면하는 게 많아지니까 가글을 필수로 하게 되고 그쵸. 치아 이런 쪽으로도 네.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어쨌든 덮여져 있던 부분을 다시 꺼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꾸며야 되는 이런 업종은 핫해지는데, 저는 사실 이 코로나 지금 이렇게 해제되기 전에도 많은 수강생분들께 다시 돌아올 업종이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끝날 업종이 있다, 그거를 미리 분석을 해놓고 이런 타이밍에 그것을 준비해두면 정말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노래방이 그동안 가장 또 피해본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또 노래방 매수 타이밍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올해 초에. 네. 그 시기에는 권리금을 저렴하게 또 매입을 해서 할 수 있었던 시기고, 거리 제한, 인원 제한도 풀렸으니까 네.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문 닫은 곳도 많으니까 괜찮게 시설된 곳은 그만큼 다시 또 권리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도 아직도 늦진 않았겠죠? 지금이라도. 아직 공실 해소가 다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딱 해소돼서 우리가 정말 이제 좋은 시기가 왔다라고 딱 하려고 했는데 현재 또 상황이 만만치 않잖아요. 저희가 네. 이 다음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아직 기회는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뉴스, 큰 흐름을 어느 정도는 모니터링 하면서 예측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변화된 걸 확인하고 해도 충분히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팩트로 잘 준비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는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댓글창에도 미용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네. 저도 가는 미용실이 이제 문을 닫은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식이나 모임도 많이 하니까 미용업도 잘 될 것 같아요. 아, 네. 네. 아리솔님께서 등산 활성화로 이제 산악회 버스들, 그래서 다시 아웃도어도 좀 잘 나갈 것 같습니다. 아웃도어 관련주도 잘 나가겠네요. 예, 아웃도어도 2년 동안 묵히면 유행이 끝났잖아요. 다시 또 새 네. 걸로 해야 되니까 아웃도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무인 용품점 밀키트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밀키트도 집에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네. 밀키트는 근데 원래가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던 품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해제되고 나서는 더더욱이 영업력을 갖추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거를 그냥 뉴스만 보지 않고 팩트도 보고 수요의 움직임까지 좀 예측한다고 하면 저는 그 투자할 때 상당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큰 흐름을 제가 놓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송사무장 쇼에서 같이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큰 그림을 같이 그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8% 물가 상승. 이게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13년 만에 거의 최고 수치라고 합니다, 그냥. 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최대치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일단 물가 상승,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힘든 시기로 돌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좀 무리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투자를 할 때 항상 좀 느긋하게 해요. 이 현상을 충분히 지켜본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 상승이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물가 상승의 가장 큰 부분은 원래 코로나가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네. 그때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유동성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네.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원래 금리 인상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속보거든요. 러시아 전승절 태세 전환, 몰도바로 전선 확대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전쟁을 선포하면서 예비군도 총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는데요. 저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하루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는 특히나 천연가스부터 해가지고 에너지 자원을 많이 공급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곡물류, 식용유 해서 식품류를 공급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의 전쟁이 그냥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가 상승만 연결해서 얘기를 하면요. 네. 지금 칼국수부터 자장면까지 올랐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밀 소비량이 늘고 있는데 밀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은 0.8%밖에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지금 밀을 거의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밀가루 가격, 라면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 과자류, 빵, 네. 그쵸. 쌀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대요. 여러분들 지금 물가는 올랐는데 쌀 가격은 오히려 떨어져서 지금 정부에서 수매를 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밥을 안 먹는데요. 네. 밥을 한 공기 반 먹는데요. 하루 종일 한 공기 반. 그래서 지금 쌀 소비량은 줄어든 반면에 밀 소비량은 밀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네.
러시아가 세계 밀 교역량 점유율이 20%였고요. 네. 우크라이나가 9%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요 생산 물품들을 가격을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이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궁금해 하실 건데, 전쟁은 주요 요인이 러시아는 공산국가니까 네.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데 옆에서 직언을 할 사람이 없어요. 옆에는 다 예스맨밖에 없는 거예요. 네. 즉 푸틴의 생각대로만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언제와 비슷하냐면 히틀러가 마지막 전쟁을 결정했을 때랑 거의 똑같거든요. 히틀러가 무너진 거는 마지막 러시아 전쟁을 선택하게 되면서 네. 원래 더 추격전을 벌이면 안 됐는데 네. 거기서는 네. 하면 안 되는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걸 싸워서 얻을 게 있어야 되는데 네. 푸틴은 지금 잃을 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 제재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대기업들도 다 떠났죠. 경제 제재는 계속되죠.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는 법까지 개정해 가면서 많은 무기들을 지금 지원하게끔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여기서 승산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더군다나 나토, 유럽 모든 국가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 전쟁의 끝은 하다가 휴전하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 러시아가 엄청나게 좀 많이 힘들어질 거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정권을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푸틴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지도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에서 전쟁하는 사람들은 훈련받으러 왔다가 전쟁하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탈영병도 엄청나게 속출하고 있고 무기가 신무기라고 했는데 무기 자체도 좋지도 않고 군사들 훈련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겉으로만 군사 2 강국이었지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지금 승전보를 많이 울리고 있고 선진국들이 무기를 제공함에 있어서 조금 시간이 더 끌어지면 이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푸틴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미국은 강대강이 아니라 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수많은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오히려 전투기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 패권을 아예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고 나면 아마 미국 위주로 좀 재편이 되면서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보다도 못한 그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예견을 할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수많은 브레인들이 참여해서 지금 이런 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국의 이득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도권으로 또 경제 패턴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전쟁이 나면 승전국 같은 경우에는 얻는 이익이 되게 크고 패전국은 이제 모든 걸 다 물어내야만 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예견한 대로 되는지 지켜보는 것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그 나라에 있던 일들이 우리나라에까지 여파가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런 투자 방향을 설정해 나가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큰 방향을 놓치지 않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대중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을 캐치할 수 있다고 하면 안전하게 투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겁만 내고 야 지금 하면 안 돼. 지금은 아니야. 항상 그 얘기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은 상승장 하락장이랑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 외부 영향 대비 어떻게 시장이 반응되고 움직일 것인지 예견하면서 투자가 아니라 반응이 일어난 걸 보고 투자를 해도 준비했던 사람은 바로 순발력 있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위축되어 있던 사람들은 또 남들이 다 한 거를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한 박자 늦는 거고 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지 기회는 보이고 뭘 할 수 있는지 방향이 설정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중국에서 지금 제로 코로나를 만들려고 봉쇄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 여파로도 물류가 원활하지 못해서 물가 상승이 올라가고 있는데 당분간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고 하는 거는 늘 투자 세력을 좀 위축되게 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면 이럴 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괜찮은 쇼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리할 타이밍은 아니다. 지금도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중국 때문에 뭐 비료나 철강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가는 조금 더 오르지 않을까. 물가도 오르고 지금 월세도 오르고 임대 시장은 아직 안 올랐는데 많이 오르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상가를 짓던 뭘 하던 건축비랑 인건비도 다 올랐기 때문에 그 한계가 오르면 단계별로 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버스비, 택시비, 공공물가 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마음 편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가 상승되면 돈을 더 벌면 되지.
우리가 그런 네. 기사가 나오면 쫄지 네. 말고 어떻게 돈을 더 벌 궁리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저런 기사에 내가 위축되고 그래버리면 계속해서 투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가 그냥 위축된 부분이 되는데 그런 거를 돈을 아끼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네. 수입을 늘리면서 돈 벌 생각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위축되는 것보다 기회를 더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 제가 뉴스를 갖고 오는 거는 투자랑 그래도 네. 관련 지을 수 있는 뉴스만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있을 때 고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겁내지 않고 준비를 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